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작전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작전 세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식 투자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화에 성공한 주식 투자 큰손 마산창투라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주인공이 마산창투를 만납니다. 마산창투가 아주 예전에 나는 이렇게 10억을 만들었다 라는 차트 분석 관련 책을 썼었는데, 그 책을 내밀면서 주인공이 이 책으로 주식 투자를 배웠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주인공에게 큰손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 책은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기억이다. 그 책을 내고 난 정확히 6개월 후에 깡통을 찼다. 그 다음부터 투자를 할 땐 차트보다 진짜 일하는 사람을 먼저 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차트는 보면 안 된다, 기업 탐방을 해야 된다, 가치 투자를 해라, 이런 늘 듣던 지루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핵심은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익이 잘 나던 이런 투자 방식이 어느 순간에 통하지 않게 돼버리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일 겁니다. 1930년대 증권분석이라는 책이 먼저 출판됐고요. 그걸 대중이 읽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죠. 그런 벤저민 그레이엄도 1976년에 이제 사망하는 해죠. 그 해에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 잡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증권 분석 기법으로 우월한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권 분석을 쓴 약 40년 전에는 그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이 크게 바뀌었고 오늘날에는 이런 엄청난 노력을 들여도 비용을 건질 만큼 종목 선택이 훌륭해질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상당한 수익을 내는 많은 투자 기법들이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 이후 점점 수익을 내기 힘든 기법으로 실제로 이렇게 변해 갔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미국의 1930년대에는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나왔고 저 PBR, 저 PER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부터 더 이상 그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1940년대부터는 고배당주들의 주가 상승이 월등히 더 높아졌고요. 존 버 윌리엄스 같은 이런 투자자들의 배당 모형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 방법도 통하지 않고 성장주들의 주가가 높게 오르면서 이익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변화하죠.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그 방법도 통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워렌 버핏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투하 자본 이익률, 현금 흐름, 비즈니스 모델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으로 계속 변화하면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차트 기법이든 어떤 분석 기법이든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방법은 통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45년 전에 출판된 투자 교과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투자 방법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실제 지난 45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수익을 달성하면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기로 현재 미국에서 12판까지 출판이 됐고요. 미국에서 이 책을 읽고 실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주식 투자 필독서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버튼 고든 말킬 교수의 랜덤 워크 다운 월스트리트라는 원제목의 책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책이 제가 소개해드릴 랜덤 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이 책입니다. 먼저 버튼 말킬이라는 저자가 누군지 궁금하실 분이 많으실 테니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버드 대학교 MBA를 나왔고요. 뱅가드 아시죠? 유명한 투자회사, 그리고 프루덴셜 투자책임 이사로 일을 했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웰스프론트 최고 투자 책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만 들어도 굉장한 사람이죠. 버튼 말킬은 이 책에서 자신의 실패, 그리고 투자에서 성공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은 경제 초보자님들이 보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약간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도통 어려워서 그냥 덮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옛날에 제가 이 책을 제대로만 읽었더라면 지금 꽤 많은 돈을 훨씬 더 편하게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경제 초보자님들이 저처럼 이 좋은 책의 내용을 그냥 버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 저자의 노하우를 배워보시죠. 먼저 이 책의 일부에서는 주식의 가치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을 다룹니다. 저자는 견고한 토대 이론, 공중누각 이론,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벌써 이런 용어만 나오면 벌써 어렵겠다 싶고 좀 짜증이 나죠. 그런데 사실 그냥 이름만 붙인 거고 별거 아닙니다. 견고한 토대 이론이 뭐냐?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가치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재무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얼마의 영업이익을 낼 것인가,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산업은 어떻고 기업의 탐방을 갔을 때 이 내용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바로 견고한 토대 이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더 싸다면 언젠가는 주가가 내재 가치를 따라간다 믿으면서 오를 때까지 존버하는 거겠죠. 별거 아니죠. 공중누각 이론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업의 가치는 매수자가 결정한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판단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주식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나한테 사줄 사람이 있어야 오른다는 논리죠.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재 가치 이런 거보다 군중의 심리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런 방법이죠. 책의 제목과 같은 랜덤워크 이론은 대체 뭐냐? 견고한 토대 이론이고 공중누각 이론이고 상관없이 주가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랜덤워크입니다. 양쪽 전문가 집단과 원숭이에게 종목을 고르게 한 후에 14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원숭이가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렸던 이 실제 실험이 있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랜덤워크, 그러니까 말이죠, 예측할 수 없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설명 듣고 나니까 정말 괜히 긴장했다 싶죠?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견고한 토대 이론, 공중누각, 그리고 랜덤워크 이런 이론들을 역사를 거슬러서 비교를 했을 때 결국 어떤 것이 가장 잘 들어맞았을까요? 가치 투자가 이겼을까요? 차트 기술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랜덤워크가 맞다, 이렇게 판별이 났을까요? 일단 이 책의 저자 버튼 말킬 형님은 17세기에 일어난 네덜란드의 튤립 구군 사건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밤에 야동을 많이 보시죠? 이때 자주 접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바로 이 모자이크, 이 용어입니다. 튤립 뿌리가 모자이크라는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 튤립은 꽃잎이 날 때 특이한 모양을 내게 되는데요. 17세기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희귀한 모양의 튤립을 구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걸린 이런 구근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샀고요. 계속 튤립 구근의 가격이 오르자 더 많은 사람들이 희귀한 튤립 구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물론 그리고 결국에는 버블이 붕괴했겠죠. 그럼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동안 튤립 구근의 가격, 내재 가치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같은 17세기에 영국에서도 남해 주식 거품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남해 기업은 영국 정부의 부채 1천만 파운드를 대신 갚아주는 이 대가로 영국 남해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역의 독점권을 따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남해 기업의 임원들은 무역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큰 손실을 연이어 보았으나 영국과 스페인과의 평화협정으로 멕시코 등 남미 무역길이 열릴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남해 회사 또한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신주를 계속 발행하는데 계속 높은 가격에 발행을 하면서 주가 버블이 형성되게 되죠. 역시나 어느 순간 버블이 붕괴됐고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이 책에서는 1920년대의 월스트리트 대참사 당시의 주가 버블 사건, 그리고 1960년대에도 있었고 2000년 IT주들의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이 거의 유사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주택 버블 붕괴 과정, 그리고 최근의 비트코인 버블 붕괴까지 저자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저자가 1960년대부터 뱅가드부터 시작해서 프로덴셜 투자 이사까지 실제 실무에서 투자 담당자로 근무했으니까 자기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거 역사적인 버블의 형성 과정과 그리고 붕괴 움직임들을 봤을 때 과연 주식의 적정한 내재 가치 그리고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저자는 던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튤립 구군도 그렇고 남의 주식도 그렇고 폭락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 가치 투자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럼 가치 투자를 한다고 계속 투자를 안 하고 있어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오를 때 계속 수익을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내재 가치를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까요? 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읽으면서 지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 미국 IT주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버블이 붕괴될지 갑자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대마다 내가 실제 투자를 하고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그 버블에서 함께 참여해서 수익을 봤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특히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한다. 저는 이 말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 부동산 및 비트코인 등의 이 버블 형성 과정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것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이 책에서는 과거 17세기 유럽의 존 로라는 사람이 세운 미시시피 컴퍼니의 주가 상승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반복된 역사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설명하는데요. 당시 17세기에 화폐는 동전이었는데 존 로라는 사람은 지폐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유동성을 높이는 사업을 실행하려 합니다. 자, 이에 전 유럽 투자자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고요. 미시시피 주가는 1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로 20배나 넘게 뛰어오르게 됩니다. 물론 결국 실물 화폐가 아닌 가상의 화폐였기 때문에 결국 미시시피 컴퍼니는 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운 부분이 있죠. 제가 이 역사를 좀 미리 공부했더라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텐데 굉장히 아쉽죠. 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대 IT 버블은 이미 19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당시 우주 개발 시대가 펼쳐졌고요.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이미지만 풍기면 주가가 무조건 뛰어올랐죠. 1960년대 당시 포르노 테이프를 판매하던 회사는 이 상장을 하면서 스페이스톤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상장 후에 주가가 7배나 상승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죠. 무조건 닷넷, 닷컴, 인터넷 등의 표현을 갖다 붙이면 주가가 2배 이상 더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알았더라면 제가 2000년대에 닷컴자 붙은 주식을 전부 좀 사서 수익을 봤을 텐데 굉장히 아깝죠. 저자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 반복되는 역사에서 어떻게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의가 있죠. 자, 이 영상에서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과거 역사적 사실 그리고 현재와 공통점 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책의 2부에서는 차트를 보는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가치 투자라고 하죠. 이런 기본적인 분석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갑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차트 기술로만 수십억 자산을 일구신 분을 제가 몇 분을 봐서 극소수는 성공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트만 보고 수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우리들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분석도 이 저자는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유언장 중에 재산 중 현금은 전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일단 1부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2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